방금 전에 광고 나가는 동안에 저도 이분께 좀 한탄을 했습니다. 시장이 좀 힘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괜히 이분께 좀 한탄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축축 처집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이 맨날 얘기하게 되는 종목만,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뭔가 되게 그냥 그렇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하락세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고 저도 이제 여기저기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명확하게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컸던 거는 결국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그 역할을 좀 했죠. 사실은 이제 지난주부터 뭐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이제 우려감 이게 이제 결국 좀 불을 붙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 SK하이닉스의 또 사장은 그 어젠가 오늘 그 신문 기사 딱 보니까 그 업황 너무 좋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올해 디램 가격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는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4분기에 디램 가격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떨어져도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 이미 선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4분기에도 가격이 유지만 돼도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이제 어쨌든 그 반도체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촉발됐지만 뭔가 확인된 건 전혀 없이 계속해서 좀 불확실성. 그리고 요즘에 계속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짜증내하는 이제 단어가 피크아웃이거든요. 맨날 네. 피크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나와도 빠지고 뭐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왔다고 또 그거대로 그렇죠. 또 빠지고 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만 좀 계속 해석이 되면서 주가 좀 빠지고 있는데 유독 또 우리 한국이 또 선반영이 굉장히 또 심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랑 다른 게 이게 환율도 그래요. 네. 원달러 환율도 유독 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가 뭐 조금씩 올라가면서 강한 건 사실인데 다른 나라 통화랑 비교해봐도 원화가 유독 지금 약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지금 이건 좀 수급적인 부분과 반도체가 좀 이렇게 그 불확실성이 좀 겹쳐가지고 일시에 좀 환율이 급등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환율이 또 이렇게 치고 가다 보니까 좀 멀쩡하던 그런 다른 업종들까지도 결국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투매가 나와버리는 이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건 어차피 이제 증시가 급락한 건 사실이니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저는 뭐 장은 끝났다고 전혀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지금 펀더멘탈에 의한 하락이냐 투자 심리에 의한 그러니까 뭐 수급이나 어떤 심리가 안 좋아져서 빠지는 거냐 저는 당연히 후자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뭐 실적도 여전히 추정치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번 조정도 역시 좀 단기적인 조정이 좀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추세적인 하락, 대세 하락이 나오려면 우리나라의 뭐 기업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꺾여야 될 텐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과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좀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한 일주, 뭐 적어도 일주일, 아니면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약간의 기간 조정을 좀 겪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좀 가을에 시장이 좀 위를 향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계속 체크하셔야 될 거는 일단 계속 가장 근본적인 거는 증시가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기업의 이익 아니면 이제 글로벌 경기 이쪽인데 사실 지금 글로벌 경기가 좀 약간 둔화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둔화되는 거지 경기가 뭐 급격하게 꺾이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 또 하반기에 중국이 지준율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시장이 좀 약간 그 짜증내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자꾸 연준은 뭐 갑자기 테이퍼링 한다 이 얘기를 나오니까 좀 약간 뭔가 완화적인 정책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자꾸 긴축한다고 하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시간 지나봐야 되겠지만 지금 가격에 어쨌든 그런 요소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신다면 길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과연 내가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향후에 강세장이 또 온다라면 어떤 기업,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투자해서
좀 향후에 살아날 때 내 포트폴리오를 온전히 또 회복시킬지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 그러니까 들어보면 우리가 뭐 수출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아프간 사태가 우리나라에게만 특정하게 영향을 더 미치는 것도 아닐 텐데도 원달러 환율이 좀 치솟으면서 1176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한 40원에서 50원대까지는 시장이 받아들였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화질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하여금 좀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 센티멘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위축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힘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코스닥의 낙폭이 좀 컸지 않습니까? 장 초반부터 그냥 약간 흘러내리는 느낌으로 거의 떨어졌었는데 특히 뭐 지금까지 잘 나갔었던 뭐 2차 전지나 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도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겠습니까? 코스닥 또한 사실 좀 가격 부담이 컸어요. 그동안 보면 이제 코스피가 먼저 빠지고 있을 때도 굉장히 2차 전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네. 바이오랑 그래서 지수가 계속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는데 코스닥도 사실 뭐 이렇게 빠지는 것 자체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펀더멘탈이 문제가 생겨서 빠졌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많이 오른 게 좀 부담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약간 부담스러운 가운데 대표 주자인 2차 전지가 이제 무너져 버리니까 좀 급락세로 이제 반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무너지니까 결국 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어제 그 코스닥의 좀 충격이 더 코스피보다는 좀 크게 나왔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코스피가 먼저 빠지고 코스닥이 이제 좀 급했죠. 급하게 빠지면서 결국 갭은 메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코스피나 코스닥 할 것 없이 어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비슷하게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대장주의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펀더멘털 이슈는 아닌데 최근에 좀 테슬라 주가도 좀 부진하고 또 소매 판매액이 좀 감소하면서 이게 그 미국이나 중국의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은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은 뭐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재 업종은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누가 봐도 가격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기업들의 기간 조정, 당분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2차 전지 기업들은 뭐 상승할 룸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2차 전지 전체적으로는 저는 뭐 큰 영향은 없다. 다만 장기 주가 상승에 대한 좀 피로도는 있으니까 쉬어갈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자. 근데 이게 추세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중요한 게 바이오하고 반도체거든요. 네. 바이오야 일단 8월 내내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도 모더나가 올라서 바이오에 대해서 뭐 당분간 계속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 반도체가 언제 올라가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소부장도.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어제 보니까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그 안 좋은 장에서 6% 올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이런 또 모습들이 일부 나오긴 해요.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후공정이나 비메모리처럼 계속 성장하는 그런 섹터들은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도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 정도로 일단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시장이 애매하니까 질문도 애매하게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조정을 받다 보면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나도 잠깐 쉬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왜냐면 내 수익률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니까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견디면 금방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좀 어느 쪽이 조금 더 지금은 현명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기업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그러겠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빠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을 볼 때 특히 이제 2차 전지 뭐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이걸 뭐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신 분은 당연히 잘라내야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어제처럼 일단 단기 추세 무너지는데 들고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레이딩이 아니라 내가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BM이 됐건 LNF가 됐건 이거를 추세적으로 뭐 내년 내후년까지 어떤 사이클 보고 기업이 계속 증설하면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를 빠졌으니까 좀 정리를 할까 이런 관점보다도 지수 때문에 빠지는 거지 이 기업들이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지분을 더 늘려볼까 이 기회에 이런 고민을 저는 하는 게 더 맞다고 좀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급등했다가 다음 뭐
3분기나 4분기 앞으로 좀 실적 전망이 꺾여가지고 위에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잘 나가다가 그런 기업들은 저는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성장이 꺾였기 때문에 고점에서 같이 무너진다는 건 좋은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제 이렇게 주도주라 하더라도 향후 성장에 대한 전망을 잘 해보세요. 그게 좀 꺾였다 싶으면 당연히 정리하시는 거고 그게 2차 전지처럼 살아있으면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가가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앞으로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좋아질 것 같은데 주가가 그냥 하염없이 계속 밀리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을 여기서 와가지고 손절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충분히 리바운딩 기회를 저는 뭐 가을경에는 한 번은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내가 여기서 정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더 살 수도 있어요. 확실히 이제부터는 좋아지는구나 하면 뭐 가을에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기업들을 여기서 뭐 더 사라 그거보다도 그런 기업들은 내가 보유를 좀 하다가 반등이 나올 때 한번 매도를 할지 계속 가져갈지 그럼 그때 또 업황이나 이거 분위기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하락한 기업을 단지 지수가 더 빠질 것 같아서 밑에다 손절하는 거 의미가 없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각에서 3,050, 3,000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요즘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손절하고 거기서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들 하시는데 그게 말처럼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손절을 하시잖아요. 3,000 가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게 잘 안 네.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주가 올라가고 나서 뒤늦게 이제 손절했다 또 사시게 되는데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손절이 늦은 기업들은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좀 한두 달 걸리더라도 저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의 이 설명을 이제 듣고 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그 컨센서스 추이가 꺾이는지 아니면 계속 지속이 되는지 그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컨센서스 추이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HTS에서 각 기업별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이게 추이가 꺾인다 싶으면 지금 과감하게 매도도 가능하겠고 이게 꺾이지 않고 실적 전망도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다. 스토리가 유지된다 싶으면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보유하는 관점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 들어봤고요. 시장 떨어진다고 언제까지 그냥 힘들어 밖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종목 한번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통해서 발굴한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좀 공개해 주시겠어요? 예, 이건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센터장님이 이제 적어주신 어제 자료인데 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가까워진 바닥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이제 자료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를 하자. 뭐 그런 얘기면 저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반등하기는 아직은 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한 이유가 4분기 가격이 좀 떨어질 것 같다. PC DRAM 이건데 이건 막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가격폭이 좀 떨어지는 게 둔화되거나 아니면 안 떨어질 것 같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확인하려면 적어도 9월은 일단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으니까 주가 강하게 튀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그러면 좀 사라는 입장이냐 요 얘기냐면 일단은 과거랑 다른 게 2018년도에 디램 가격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SK하이닉스가 20조 벌다가 2018년도에 20조 벌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조로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클이 꺾이면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는데 그때랑 다른 거는 2018년도에 슈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에베레스트 산까지 그냥 바로 가버린 거예요. 등정을 했는데 지금은 어디냐면은 물론 좀 그 한라산도 규모가 작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한라산 정도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산하고 한라산은 크기가 엄청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슈퍼 사이클에서 가격이 무너지는 거하고 이 한라산 쪽에서 무너지는 거랑은 가격 레벨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지만 산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골이 낮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하락 사이클이 그렇게 길게 2018년처럼 아주 또 골도 높게 깊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장기간 주가가 지금 7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주가 못 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업황에 대한 우려도 선반영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그 디램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굉장히 우울한 것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설사 현실화 되더라도 지금 주가에 그런 것들이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사 여기서 더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그런 좀 의견의 내용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얘기인데 비메모리하고 후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좀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디램 경기가 좀 꺾인다 하더라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집중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계속 늘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되면서 요새 계속 이제 오스틴 공장 투자 얘기가 좀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투자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평택의 P3 공장도 계속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메모리와 관련된 기업들 계속 좀 관찰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이 전공정이라 그러죠. 그 회로 선폭을 줄이는 미세 공정이 되게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 성능을 또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후공정입니다. 네. 뭐 조립하고 절단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내놓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이쪽에 대한 품질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좀 적은 돈으로도 좋은 제품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 보면 일본과 대만 업체의 전유밀이었는데 한국이 좀 약했어요. 근데 이쪽에 대한 외주도 많이 주면서 요즘에 그 관련 기업들이 계속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트렌드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은 전공정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반도체 후공정이 사실 돈 안 된다고 비중이 작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할인을 받았는데 이제는 후공정의 시대가 좀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공정 장비 업체들도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으로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비메모리 쪽 그 약간 또 친환경이죠. 이 유해가스 없애는 그 스크러버 만드는 유니셈 계속 좀 관심 가져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후공정한 업체가 이오테크닉스라고요. 이오테크닉스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 그 반도체 보면 거기에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써 있잖아요. 그걸 레이저로 마킹해주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이제 절단해주는 회사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만드는 게 바로 이오테크닉스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마지막으로 역시 파운드리 국내 순수 업체죠. DB하이텍. 이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오히려 지금 장 안 좋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놓을 수가 없는 종목들인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어떤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에 주목하자라는 첨언도 해주시면서 유니셈과 DB하이텍, 이오테크닉스 관심주로 또 제시를 해줬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S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지난 6월 16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현대해상입니다. 어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 선방을 해줬고 수익률도 최고가 기준으로 한 14% 가까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시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되게 너무 쉬웠어요. 현대해상은 그냥 시간의 문제였지 투자하기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잃을 게 없는 자리였어요. 왜냐 주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한 업종이 보험주였어요. 네. 그래서 보험주는 잃을 게 별로 없는데 주가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은 없었죠. 보험주 이런 성장 시대에 무슨 보험주 투자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관심을 못 받아서 못 갔는데 이번 2분기 실적도 너무 잘 나왔고 거기다가 5% 이상의 배당 매력까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이동이 줄다 보니까 실제로 손해율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3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고, 또 보험주는 대표적으로 방어주입니다.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수록 더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주를 투자하신 분도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향후에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때 내가 이제 공격적으로 뭐 70에서 80% 정도를 뭐 성장주로 채워 놓으시고 시장과 연동되는 기업을 채워 놓으셨더라도 반드시 한 20% 정도는 그 반대 방향 있잖아요.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올라가고 밑에 크게 잃을 게 없는, 그렇다고 뭐 당장 재미는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두 개 이렇게 밑에다가 좀 포트를 깔아 놓으시면 혹시라도 이렇게 좀 장 색깔이 바뀌었을 때 이런 기업들이 좀 한두 개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굉장히 또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시장과 상관없이 현대해상 같은 기업들을 좀 발굴하셔가지고 하나의 정도의 기업은 꼭 포트에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보험주는 저는 한 9월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뭐 조정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현대해상도 한 2만 원 후반대까지는 한번 목표를 잡으셔가지고 끌고 가시면 좋겠고, 설사 안 가도 잃을 게 없는 게요. 배당이 한 5% 정도 나오니까 뭐 연말 배당까지도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 내에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 좀 갖고 있자라고 강조를 하면서 특히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1개월이나 3개월 차트 보면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좀 더 넓게 보시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빠질 자리라기보다 상승력이 더 많다라는 점에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이렇게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전략과 스탠스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것도 한마디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역시 주식 투자 어려워서 그만둬야 되나 이런 분도 분명히 많으실 것 같고 특히 삼성전자 주주가 2분기 말 기준으로 이게 뉴스 나왔더라고요. 450만 명이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사신 단가가 8만 원 초반 정도 거기에 많이 이제 들고 계시니까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다만 이제 투자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단기적인 타이밍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고 또 PC 디램 가격이 최근에 물론 이제 현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4분기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는데 그 보고서 하나로 이렇게 휘청일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선반영하는데 한국 시장은 유독 또 선반영을 너무 빨리빨리 해버려요. 이러다 보니까 쫓아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들 선반영이 됐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내가 이렇게 트레이딩하는 분들 제외하고 끌고 가시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2년 정도의 흐름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흐름에서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이번에 그 급락장을 비중은 더 늘릴 수 있는 내가 지분을 늘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주가 급락할 때거든요. 네. 올라갈 때 쫓아가는 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이제 심리가 그걸 역행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두려움이 드니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 조정장도 좀 지분을 한번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고 다만 아무거나 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 좋을 때 하시고 장 안 좋으면 아예 시장 떠나셔가지고 그냥 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시세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아니면 앞으로 사야 될 기업들을 한번 더 면밀히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트렌드가 있고 뭐가 좋아지고 있고 그럼 기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아닌 거를 더 정리해가지고 된다고 내가 확실히 이제 공부해서 되는 기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더 비중을 늘려버리면 돼요. 그럼 나중에 그거 다 만회가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8월에서 10월달 3개월 조정받고 제일 많이 간 섹터가 어딥니까? 2차전지 그때도 2차전지랑 반도체였고 이번에도 그 상반기 조정받다가 역시 달려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2차전지거든요. 네. 근데 누구나 다 알다시피 구조적 성장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럴 때일수록 증권사 보고서나 아니면 유튜브라든가 뉴스, 신문 같은 거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산업도 공부 좀 면밀히 하셔서 좀 위기를 기회로 좀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을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하시고 또 종목을 어떤 공부하고 분석하는 시간 그리고 조금 더 용기를 갖고 매수하는 시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